여러분 반갑습니다. 2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하며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온 국민주치의입니다. 오늘 제가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겨울철에 아무 생각 없이 즐겨 먹는 그 달콤한 고구마가 누군가에게는 소리 없이 다가오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은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단순히 겁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간절한 부탁입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을 찾아온 75세 이 어르신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평소에 산행도 즐기시고 아주 정정하셨던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불규칙하게 두근거리고 다리에 맥이 풀려 길가에 주저앉으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떨어진 줄로만 알고 보약이라도 지어 먹으려 하셨다는데 사실 그 원인은 엉뚱하게도 건강을 위해 매일 간식으로 챙겨 드시던 고구마에 있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고구마가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식사 대용으로 아주 푸짐하게 드셨던 것이죠. 우리 몸의 신장은 노폐물을 걸러주는 아주 소중한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필터는 세월의 무게를 피하지 못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60세가 넘어가면서 신장 기능은 매년 1%씩 자연스럽게 퇴화합니다. 70대가 되면 젊었을 때와 비교해서 절반 수준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문제는 신장이 80% 이상 망가질 때까지 아무런 통증도 신호도 주지 않는 침묵의 장기라는 점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필터가 꽉 막혀가고 있는데 그 위에 고구마라는 과부하를 계속 던져넣고 있었던 셈입니다. 고구마 100g에는 바나나보다 훨씬 많은 542mg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혈압을 낮춰주는 고마운 영양소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들에게는 처리하기 벅찬 쓰레기가 되어 혈액 속에 쌓이게 됩니다. 혈액 속에 칼륨이 너무 많아지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에 돌입합니다. 근육이 마비되고 심장의 전기 신호가 엉키면서 심장 박동이 멈출 수도 있는 무서운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매년 많은 어르신이 고칼륨 혈증으로 응급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신장을 순식간에 망가뜨리는 3가지 음식, 그리고 반대로 신장을 펄펄하게 살려주는 황금 식사법을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이 어르신이 어떻게 다시 건강을 되찾고 산행을 즐기시게 되었는지 그 비법을 하나하나 짚어드릴 테니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식탁이 보약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오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창에 고구마 3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더 힘을 내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큰 응원이 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꼭 메모하시거나 화면을 캡처해 두셔도 좋습니다. 70세가 넘으셨다면 병원에서 의사가 권하더라도 선생님, 저는 그 음식을 고구마와 같이 먹지 않겠습니다 하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할 조합들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속이 좀 불편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멀쩡하던 여러분의 신장과 심장을 지키기 위한 생존 수칙입니다. 왜 같이 먹으면 안 되는지 그 충격적인 이유와 함께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신장을 지키기 위해 고구마와 함께 먹는 식탁에서 당장 치워야 할 첫 번째 음식은 바로 우유입니다. 많은 분이 의외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고구마 먹을 때 목이 메니까 당연히 우유 한 잔 마시는 게 상식 아니냐고 하실 텐데요.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들에게 이 조합은 그야말로
칼륨 폭탄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고구마 한 개에는 칼륨이 500mg 이상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유 한 컵에도 300mg이 넘는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이 둘을 한꺼번에 드시면 단 한 끼에 무려 800mg이 넘는 칼륨이 몸속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젊고 건강한 신장이라면 이걸 금방 걸러내겠지만 우리 어르신들의 약해진 신장은 이걸 처리하지 못하고 혈액 속에 그대로 쌓아둡니다. 특히 신장은 한번 망가지기 시작하면 70% 이상 기능이 소실될 때까지 아무런 통증이 없습니다. 나는 괜찮겠지 하는 그 안일한 생각이 침묵의 장기인 신장을 서서히 죽이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 심장은 정교한 전기 신호로 뛰는 펌프와 같습니다. 그런데 혈액 속에 칼륨이 너무 많아지면 이 전기 신호에 합선이 일어납니다. 전선이 꼬이면 전구가 깜빡거리다가 터지는 것처럼 우리 심장도 불측하게 뛰다가 갑자기 멈출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어르신도 산행 후에 시원하게 마신 우유 한 잔과 고구마가 심장에 합선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 유유 속의 유당을 분해하는 능력이 떨어지는데 고구마의 전분과 만나면 장 속에서 가스가 엄청나게 생깁니다. 결국 신장은 칼륨 때문에 고생하고 위장은 가스 때문에 팽창하는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고구마를 드실 때 반드시 멀리해야 할 음식은 김치와 장아찌 같은 짠 음식입니다. 고구마에 김치 한 점 올려 먹는 게 우리 한국인의 정석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고 화를 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신장 필터를 생각한다면 오늘부터 이 습관은 꼭 버리셔야 합니다. 김치와 장아찌에는 엄청난 양의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몸에 나트륨이 많이 들어오면 신장은 비상이 걸립니다. 나트륨을 빨리 내보내려고 고구마 속에 들어있는 칼륨을 억지로 끌어다 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신장 안에 있는 아주 미세한 필터인 사구체에 엄청난 압력이 가해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집에서 담근 김치뿐만 아니라 요즘 시중에 파는 젓갈이나 장아찌에는 보존을 위해 훨씬 더 많은 소금이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달콤한 고구마를 먹으며 짠맛으로 입맛을 돋우는 그 찰나의 즐거움이 신장에는 지옥 같은 과부하를 주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어볼까요? 낡고 오래된 시골집 수도 파이프에 소방차에서 쓰는 고압 호스를 연결해서 물을 튼다고 상상해 보세요. 파이프가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지거나 변형되지 않겠습니까? 신장의 사구체가 딱 그렇게 망가집니다. 과도한 압력을 견디다 못한 필터가 딱딱하게 굳어버리는데 이걸 의학 용어로 사구체 경화증이라고 합니다. 한번 딱딱하게 굳은 신장 필터는 절대로 다시 부드러워지지 않습니다. 김치의 짠맛과 고구마의 칼륨이 만나서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 필터를 강제로 망가뜨리고 있는 셈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만성 신장질환 환자분들을 조사해보면 짠 음식과 고칼륨 음식을 동시에 즐기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70대 어르신들은 이미 신장 기능이 젊을 때의 절반 수준이라 이런 과부하를 견딜 힘이 없습니다. 5년 뒤, 10년 뒤에 투석기에 몸을 맡기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당장 이 위험한 짝꿍들을 떼어놓으셔야 합니다. 나트륨과 칼륨의 전쟁터가 된 신장은 소리 없이 비명을 지르다가 어느 순간 멈춰버린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변의 소중한 친구분들이나 형제분들이 고구마에 김치를 얹어 드시고 계실지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클릭 한 번이 소중한 분들의 신장을 지키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유와 김치보다 더 무서운 최악의 조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콤한 간식으로 챙겨 드시는 감과 곶감을 고구마를 드신 뒤에는 최소 5시간 이상 멀리 하십시오. 많은 어르신이 겨울철에 찐 고구마를 드시고 입가심으로 달콤한 곶감이나 홍시를 드시곤 하는데 이건 위장 속에 돌덩이를 만드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해 드릴게요. 고구마에는 펙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고 감에는 떫은 맛을 내는 타닌 성분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이 두 성분이 우리 위장 속에서 만나면 서로 찰떡처럼 엉겨붙으면서 아주 단단한 덩어리를 만들어냅니다. 이걸 의학용어로 위석이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위 속에 생긴 돌이라는 뜻입니다. 이 위석은 단순히 소화불량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위벽을 꽉 눌러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위 점막을 괴사시키기도 합니다. 명치 끝이 꽉 막힌 듯한 통증이 지속된다면 단순 체기가 아니라 이미 위 속에 돌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부드러운 모래에 강력 접착제를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딱딱한 돌덩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위 속에서 고구마와 감이 만나면 바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생긴 돌덩이는 소화가 전혀 안 될 뿐만 아니라 위벽을 계속 긁어서 상처를 내고 염증이나 궤양을 일으킵니다. 심한 경우에는 위 출혈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돌덩이 때문에 소화되지 못한 음식물들이 위장에서 부패하며 독소를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이 독소들은 결국 우리 혈액을 타고 신장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미 고구마의 칼륨을 처리하느라 기진맥진해 있는 우리 신장에 썩은 음식물의 독소까지 던져주는 셈이니 신장이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신장 필터가 급격히 망가지며 급성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평소 소화력이 약한 어르신들은 이 독소가 혈관을 타고 뇌까지 영향을 주어 어지럼증이나 극심한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혈압이나 심장약을 드시는 분들이라면 더 집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약 중에서 칼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게 붙잡아두는 성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피로놀락톤 같은 이뇨제나 안지오텐신 계열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이미 몸속 칼륨 수치가 아슬아슬하게 높은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고구마를 감과 함께 드시는 것은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내 몸이 칼륨을 배출하지 못하는 상태인데 칼륨은 더 들어오고 독소까지 쌓이니 심장이 멈추는 위급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조리 방법도 꼭 바꾸셔야 합니다. 앞으로 고구마는 절대 에어프라이어에 굽거나 불에 구워 드시지 마십시오. 대신 물에 삶거나 쪄서 드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셔야 합니다. 고구마를 굽게 되면 수분은 날아가고 당분만 농축되면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킵니다. 혈당이 갑자기 오르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신장의 미세 혈관들이 상처를 입게 됩니다. 군고구마는 찐 고구마보다 혈당 지수가 무려 2배 가까이 높습니다. 맛있는 냄새에 현혹되어 구운 고구마를 드시는 순간 여러분의 혈액은 설탕물처럼 끈적해지고 신장의 필터는 그 끈적함을 이기지 못해 찢어지게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고구마를 쪄서 한 김 식힌 뒤에 차갑게 드시는 것입니다. 고구마가 식으면 저항성 전분이라는 아주 착한 성분이 생겨납니다. 이 성분은 몸속에서 천천히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을 완만하게 올리고 신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뜨거운 군고구마의 유혹을 뿌리치고 차가운 찐 고구마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신장은 다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구마와 함께하면 안 되는 음식들과 올바른 조리법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에 큰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제가 더 정확하고 귀한 건강 정보를 연구하고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가장 실용적인 부분입니다. 우리 이 어르신이 실제로 어떻게 하루를 보내며 신장을 살렸는지 그 비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도 당장 내일부터 따라하실 수 있도록 시간표를 짜드리겠습니다. 75세 이 어르신의 아침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드신 뒤에 아침 식사로 찐 고구마 반 개를 꺼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날 미리 쪄서 냉장고에 넣어두었던 차가운 고구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식은 고구마에는 저항성 전분이 생겨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신장을 보호해준다고요. 이 어르신은 이 차가운 고구마를 그냥 드시지 않고 양배추 샐러드와 함께 드십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U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고구마를 먹을 때 생길 수 있는 위산 역류를 막아주고 위벽에 튼튼한 보호막을 쳐줍니다. 또한 고구마를 드실 때는 입 안에서 최소 30번 이상 충분히 씹어서 침 속의 소화효소와 섞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신장으로 가는 부담이 또 한 번 줄어듭니다. 점심은 평소처럼 좋아하시는 한식을 드시되 저녁에 고구마가 또 생각나면 그때는 반드시 동치미와 함께 드시라고 제가 신신당부했습니다. 동치미 무에 들어있는 디아스타아제라는 효소가 고구마의 전분을 아주 시원하게 소화시켜 주거든요. 무엇보다 동치미 국물의 풍부한 수분이 고구마의 칼륨 농도를 묽게 희석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진한 소금물에 물을 타서 연하게 만드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렇게 드시면 신장이 칼륨을 처리하는 숙제가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출출할 때 간식으로는 사과를 껍질째 반 개만 드십니다. 사과 껍질의 펙틴 성분인 고구마의 당분이 혈액으로 스며드는 속도를 늦춰주는 방패막이가 되어줍니다. 덕분에 이 어르신은 신장 수치가 안정되면서도 고구마의 달콤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 몇 가지만 짚어드릴게요. 첫째로, 군고구마와 찐 고구마 중에 무엇이 더 좋은지 묻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 대답은 무조건 찐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를 구우면 당도가 치솟아서 신장 혈관을 공격하는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찌거나 삶아서 차갑게 식혀 드시는 것이 어르신들 신장 건강에는 최고라는 점 꼭 기억하십시오. 둘째로, 하루에 얼마나 먹는 게 적당한지 궁금하시죠?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60대 이후라면 하루에 중간 크기 반 개 정도가 가장 안전합니다. 한 개를 다 드시고 싶다면 아침에 반 개, 저녁에 반 개로 나누어 드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 성분이 칼륨 배출을 방해할 수 있으니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꼭 본인이 드시는 약봉투를 확인해 보시고 칼륨 저류라는 단어가 있는지 살펴보는 습관을 기르세요. 셋째로, 우유 대신 마실 음료를 찾으신다면 깨끗한 물이나 두유를 권해드립니다. 두유는 우유보다 칼륨 함량이 적고 식물성 단백질이라 소화도 훨씬 편합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짝꿍은 역시나 동치미 곡물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고구마를 먹고 나서 다리에 쥐가 나거나 근육이 떨린다면 그건 신장이 보내는 아주 위험한 경고 신호입니다. 칼륨이 혈액 속에 너무 많아지면 근육과 신경이 흥분하여
이런 경련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 즉시 고구마 섭취를 멈추시고 병원을 찾아 신장 수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지금 바로 이 건강한 습관을 실천하실 예정이시라면 댓글창에 실천이라는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기신 그 한마디가 스스로와의 약속이 되고 다른 어르신들에게는 큰 용기가 됩니다. 혼자 하면 어렵지만 우리 함께하면 얼마든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3가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고구마를 드실 때 우유와 김치 그리고 감은 신장과 위장을 망가뜨리는 독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둘째, 고구마는 동치미나 사과 그리고 양배추와 함께 드실 때 비로소 우리 몸을 살리는 명약이 됩니다. 셋째, 하루에 딱 반 개만 찌거나 삶아서 차갑게 식혀 드시는 것이 여러분의 신장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어르신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어제 정기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으셨는데 얼굴색이 몰라보게 밝아지셨더라고요. 신장 수치는 이제 완연한 정상 범위에 들어왔고 그렇게 괴롭히던 심장 두근거림이나 다리 저림도 싹 사라졌다고 하십니다. 이 어르신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평생 건강에 좋다고 믿고 먹어온 습관을 바꾸는 게 처음에는 참 어색했는데 막상 실천해보니 몸이 먼저 알고 기뻐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등산 가실 때도 배낭 속에 식힌 고구마 반 개와 깨끗이 씻은 사과 반쪽을 꼭 챙기신다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식탁에서 내리는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5년 뒤, 10년 뒤에 우리 몸을 결정합니다. 병원을 찾아가서 비싼 약을 먹고 복잡한 수술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위대한 일이 바로 오늘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고구마 하나를 먹더라도 내 몸이 즐거워하는 방식으로 드시는 그 작은 노력이 여러분의 노후를 투석기 없는 건강한 삶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어르신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어르신이 해내신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보세요. 자녀분들이나 손주들에게도 이 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할아버지 할머니가 건강하게 곁에 계셔주는 것만큼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되는 선물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20년 임상 경험을 다 쏟아부어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고 실천하기 편한 진짜 건강 정보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잊지 않도록 다시 한번 찬찬히 되새겨 보시고 오늘부터는 꼭 식은 고구마와 동치미 한 그릇으로 건강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소가 제게는 가장 큰 보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꼭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